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몸이 아프다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너무 빛의 식구처럼 얘기했나? 안하무인 천민. 정말일까? 정말이겠지. 정말일 거야. 정말이라면 크아 정말 아픈 거야. 진짜로 하도 속아와서 이걸 믿어야 할지. 마왕이 종종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다라고 했었지. 그래 정말 아프구나. 왜 그렇지. 아플 땐 천사가 부비부비 해주면 나을 테니까 전번처럼 영숙님한테 부비부비 해달라고 하셔. 웬 천사? 지금 어느 동네에서 놀다 온 거야? 동굴 속의 마녀가 보내는데요. 우리는 아플 때면 사탄한테 부비부비 해달라고 해다이지. 보지 않고 따는 놈이 전복을 딴다고 했던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합니다. 아직 컨디션이 다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서. 약간 미심쩍긴 하지만 사람이 아프다는데 의심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아이고 많이 아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인간성에 대해서 지금 반격을 받을까봐 억지로 걱정해주는 척들을 하고 있네요. 영수건야가 끓여주는 죽을 먹고 있겠네. 자갈치마녀. 영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덕에도 좀 타격이 컸어요. 일단 아픈 것도 좀 먹어가면서 아파야 되는데 완전 생짜로 굶었더니 어휴, 아무래도 이 여름철 비스름하게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으니까 식중독성 장염 이런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주 저 죽다 살았어요. 처음에는 새네? 어휴 흐르네? 어휴 뭐야 화장실을 또 가? 이러면서 첫날은 비웃었다 진짜. 내가 7번 화장실 들어갈 때까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뭐 지사제 있잖아. 이렇게 먹으면 설사 멈추느냐. 안 멈추는 거야 먹었는데. 그래 이제 3일째 돼가지고서 화장실을 막 몇십 번째 들어가고 나올 게 없는데도 계속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질 더럽지. 막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면 오 아파 이러면서 쿠락 이러면서 쏟아져야 되잖아. 아프면 아프고 이제 나올 것도 더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내 배를 세게 내가 주먹으로 내 배를 때렸다. 어떠냐고? 당연히 쫓는 게 아프지. 바보짓한 거지. 배 아프다 배 때리면 그게 낫냐? 이게 컴퓨터가 말 안 들으면 발로 차고 테레비가 말 안 들으면 발로 차고 이런 걸로 다 효험을 보다 보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거를 에이씨 이게 왜 말을 안 들어고서 쳤는데 안 되더라고. 나중에 아들내미가 아빠 배 아파 그러면 일로 와봐 그런다면 배를 발로 이렇게 빡빡 옆에서 마누라가 가만있어 봐 이러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몇 번 때리면 괜찮아. 빡 텔레비도 라디오도 다 돌아오는데 사람이라고 별로야. 빡 그래서 애가 아빠 안 아파 이럴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건 좀 나을지도 모르지. 아이씨.
싶었어 그녀 나를 그리워서 다시 왔나 좋아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던 어느 날 내 곁을 떠나버린 그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며 빌네 여기저기 내 역시 헤매이다 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 우와, 우와, 망설일 필요 없지 그녀를 받아줘야지 애타게 너무나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녀가 내게로 왔네 좋아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던 네가 와서 좋아 왔어 왔어 그녀 내게 왔어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녀 내게 왔어 보고 싶었어 안고 싶었어 그녀 나를 그리워서 다시 왔나 좋아 좋아 네가 와서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녀 당신 정말 좋았나 몰라 위치스에 떴다 그녀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트로트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난 방송을 듣는데 말이야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그 집집마다 남편들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더만 큰가? 다들 그런가? 우리 신랑은 말이야 아침에 애들 깨우느라고 에이구 우리 애기 잘 잤다 그러면서 안고서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 주잖아. 그러면서 신랑도 같이 깨우거든? 자기야 있나 회사 가야지 그러면 하는 말이 나도 안고서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 그럼 있나께 안 그럼 안 있나 뭐냐 안 그래도 아들 셋 키운다고 하는데 정말로 아들이 셋 돼버리는 순간인데 화장실 불 못 끄고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쳐 화장실에 휴지 떨어져도 못 갈아 끼우는 거 그렇다고 쳐 냉장고에 물을 가득 넣어놨는데 물 어딨냐고 찾아 헤매는 것도 그렇다고 쳐 아침에 애들 안 와서 깨우는 것까지 질투하냐 자기도 궁둥이 토닥토닥 해달래게 그것도 출근 안 한다는 협박하고 그러면 난 그 귀여운 물음표 배에 엎어져서 깜찍한 궁둥이를 토닥토닥 해주며 그렇게 말했지. 이구 우리 신랑 잘 잤죠? 인나서 회사 가야지. 막내 야옹이는 마누리 안아주면 질투하고 그러나? 아무튼 무지 단순한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종족이야. 참고로 우리 신랑은 2kg만 더 찌우면 체중이 3자릿수가 되고 키는 180 정도 되는 게 나보다 한 2배 정도 되거든 사이즈가. 그 개 기르면은 왜 송아지만한 개나 그 다음에 왜 집채 많은 호랑이도 집에서 기르면 호랑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팔랑 넘어져가지고 고양이처럼 막 집에 막 긁으면서 귀여해 쫑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 그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산더미만한 등치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앉아봐 일어나 그렇지 이래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긴 반대 경우도 있다. 나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나보다 머리통 하나 큰 적이 있었는데 직업이 좀 그런 쪽이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턱 만지면서 귀여운 거 왔어 그러면 엄빵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겨. 빵 그러면서 안기는데 여자 머리 하나 크고 막 위에서 찍어 누르고 응응 실력 가격 얼마 정도 눈물 난다. 나 이 얘기 듣고 남친한테 물어봤다. 그러면서 응응 실력 얼마 정도 너 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고스 듣지 말래 아니면 다른 얘기 할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꼬리 내리고 또 애교 떨고 쇼하고 난리쳤다. 죽는 줄 알았다. 우리 마녀들 꼭 말할 때랑 말 안 할 때랑 가려하자. 그리고 정말 가격을 정한다면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데 지구상의 남자들 가격표 달고 팔리겠다.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 진짜 온다면 무지하게 웃기겠다. 상상의 날개를 편다. 레스타는 키득 내 파트너는 얼마 쳐줘야 하려나?
초난강 찌요뽕 클럽은 내 생각에 마음은 700원 넘을 것 같은데 너무 짜다. 720원은. 그거는 댁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 가격은 내 테크닉이나 체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야 할 돈을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해야 되는 횟수로 나눈 거라고. 우리 마누라 좀 세잖아. 그래가지고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가격이 팍팍 떨어지는 거야. 700원으로. 아니 나 자신이 정말로 나 자신의 실력을 700원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얼마냐고? 돈 주고도 못합니다. 막 이런. 왜 돈 내시게? 남편의 응응응에 대한 가격은 성숙한 남녀 부부의 응응응에 대한 가격을 알아보자. 우선 한국은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아니므로 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한 사람씩만 존재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균형 가격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난 지점에서 결정된다. 응응응의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라 사료된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까운데 이 경우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는 매우 큰 폭으로 변한다. 남녀를 불문한 인간의 속 좁은 마음은 약간의 가격 상승에 무한대의 봉사 혹은 허락을 할 것이며 약간의 가격 하락에도 시무룩해져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인데 공급 역시 완전 탄력적일 것이며 완전 탄력적일 경우도 위와 같다. 다만 수요 대신 공급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일 뿐 위의 두 가지 경우 다 가격 수요량 그래프에서 수평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 부부 사이의 응응응의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시장에서는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자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남편일 경우 남편이 결정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고 아내일 경우 아내가 결정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될 것이다. 다만 계획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회주의 시장에서의 남편의 응응응에 대한 시장 가격 역시 있으나 마나한 것을 보면 된다. 이상 초보 경제학도 납삽꾼이. 뭐 좋은 얘기인데 납삽아. 얍삽하게 네가 계산을 하여 보았으나 총각인 네가 무엇을 알겠니? 일단 사회주의 시스템이든 자본주의 시스템이든 하는 횟수는 마누리 정하는 거야. 마누리 정하고 가격도 정하는 거고 그리고 곡선은 무한 탄력 좋아하네.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 그래프에 미달이면 잘려. 무슨 수요 가격 공급 가격이 그 선에서 맞든 안 맞든 간에 이 국가 경제가 붕괴되거나 국가 자체가 이렇게 지도상에서 없어지진 않잖아. 그래프 지랄이고 목표치에 미달하면 잘리는 거야. 부부란 그런 거야. 참. 횟수 채울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미혼 남녀에 그렇다면 응응응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은 뭐 우리 주위에 원조교제나 아니면 이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언니들의 그 가격을 우리가 추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아시다시피 이야기의 발전 취지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 그냥 정상적인 남녀 애인 커플이 사실상 이 금전이 오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지만 따져본다면 이게 얼마가 될 것이냐 라는 쪽으로 했을 때 남자가 대단히 싸가지가 없는 경우에는 뭐 모모 지역이라든가 모모 지역에서 언니들의 가격 예를 들어 야 쌩 얼마 없네 6만 원인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할 때마다 매번 6만 원 아꼈다라고 생각하는 새끼가 있을 거야. 이제 6만 원인 거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걸 만약에 여자가 알게 됐다.
그럼 당장 눈알 파일 거야 아마. 그런데 또 여성 측에서도 이게 미혼의 남녀의 성관계이지만 남성 측에 대해서 책임져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상대방이 그 책임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이 책임에 준하는 그 행위, 그것이 금전적인 거든 노동적인 보상이든 뭐 장래에 대한 뭐 어떤 약속 이행이든 간에 그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판매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개념이 되겠고, 여성이 남성에게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넌센스적인 이야기가 되겠어요. 책임은 그 여자를 누가 책임지냐면 본인이 책임진 거지. 여자가 남자 책임지고, 어른이니까 본인을 본인이 책임지지 자기 인생을 왜 남한테 맡겨요. 자기 인생이 책임지는 거를 남한테 넘기면 그러면 뭐 본인의 삶이 없다는 얘기고 본인의 가치가 상실되는 건데, 만일 자기야 책임져 그래서 남자가 책임을 져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여성의 책임을 남자가 떠맡는 대신에 투표권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자는 투표권 없고 남자는 투표권 2개 가지는 걸로. 약올르지 분하지. 약올르라고 한 얘기예요. 여성 측에서 남성 측에 이제 이렇게 뭐 책임을 져라 그러든가 시집을 간다 이런 표현이 이제 안 썼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분들은 아예 그거를 직업으로 하고 있고 성매매 할 거를 전제로 해서 깨끗하게 뭐 100원이든 6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가격이 딱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거래를 한 거니까 그분들은 정당한 거래를 한 거야. 노동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번 거니까 정당한 노동을 한 거고, 그 성을 판매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남들이 참견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잘났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여성이 성매매 이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떠들든가, 족도 아닌 것들이. 근데 외려 예전에 모든 여자는 다 창녀다 이런 웃기는 이론을 폈던 약간 띨띨한 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착각은 하지 마시고, 근데 여성이 그 성행위의 전제로서 남자가 어떤 책무를 더하거나 뭘 이렇게 자기한테 더 잘할 것을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그게 창부 기준이지 그게 뭐겠어요? 서로 간의 사랑의 행위, 이제 사랑 확인 행위이며 애정 확인 행위이며 애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서로 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며 연인들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걸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좀 더 충실할 것을 바란다면 그것도 웃긴 새끼고, 아니 웃긴 년이고, 그리고 함으로써 이제부터 이 여자가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여자는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새끼 띨띨이고, 그거는 푼수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질도 아니야. 저질은 알면서 지가 질이 낮은 거고, 이거는 세상이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새끼이기 때문에 저치고 올라가는 거죠. 모르겠다, 헷갈린다. 장염이 회복이 들리나 봐? 힘들
이제는 생각도 싫어 내 맘도 모두 다 싫어 슬픔만 주고 너의 부인의 추억은 너무 힘들어 사랑은 많이 어려워 영원히 이 사랑의 끝은 나야 이제 다칠 수 있는데 이미 넌 죽어서 있어 크래지오 손싸기란 모양이다고? 이름이 KBS 아이로 바뀌네. 원래 KBS 아이잖아, 보니까. 근데 다들 MBC, SBS 멤버들은 막 몇 등, 전체 사이트 안에서 막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고 있는데, 자기네만 크래지오 어떻게 그래가지고 500등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거는 KBS가 뭐하는 짓이야. KBS 사장 바뀌어가지고, 크래지오에 있는 KBS 컨텐츠가 KBS 아이로 이관됐어. 그럼 걔네 요새 돈 떨어진 거야. 운명을 되돌릴 순 없겠지 절대로 내 친구 이야기임, 내 이야기 아님. 좀 신기한 여자가 보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 친구하고 자기의 얘기가 이렇게 싹 뒤바뀌어 있는 경우 많지 않나? 18살, 학교 주변인 신림 근처만 싸돌아다니던 L 모양과 나. 우리 동네도 아닌 신림 지리를 모두 깨치고 이 바닥을 벗어나보자라는 굳은 신념으로 우리는 그날 저녁 명동으로 갔다. 당시 L 양은 정말 짧은 청치마를 입었었고 나는 평소 때와 같은 추리닝 차림으로 밀리오리 앞에서 만났다. 그때 우리는 명동 지리를 잘 몰랐다. 그냥 사람들 많은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아무튼 신기한 듯 한참을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군것질도 하고 특이한 물건을 사 모으며 쫄래쫄래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친구가 가던 길을 딱 멈추는 거 아닌가. 엘량에게 물었다. 야, 너 왜 그래? 아니야.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 아닌 게 아닌데 왜? 배 아파? 명동 가면 분홍색 간판에 빨간 글씨로 낙원이라 써져 있는 식당이 있고 그곳에서 이것저것 주워 먹었던지라 신호가 오는지 알았는데 이 엘량의 표정이 완전 옥동자 흥분한 표정이 된 거 아닌가. 이때 엘량이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야, 내가 늘 출했거든. 근데 니 나왔어. 처음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 내가 가스를 방출했거든. 근데 물이 나왔다고. 크게 말해. 혓바닥이 굳었냐? 아이 미친. 난 방구인 줄 알고 꼈는데 쌍 물이 나왔다니까. 뭐라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다. 떡이 된 엘량의 표정을 보니 두둥 아마 바카스 한 병 정도는 싼 것 같은데 그때부터 우린 급하게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그 아이도 모르게 똥구녕에서 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명동 지리를 몰라서 화장실을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았고 아주 짧은 시간이 흐른 후 그 노란 물은 그녀의 뽀얀 허벅지를 타고 살포시 흐르고 있었다. 제 길 얼핏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아 진짜 더러운 년. 그럼 난 나 몰라라 그러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볼을 턱 치면 눈에 맺힌 눈물이 또르르 흐를 것 같은 엘량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롯데리아로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심스럽다. 완전히 싼 거 아닌가? 어떻게 그녀도 모르게 나왔을까? 진짜 궁금하다. 한번 경험해보고도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쌀 수 있는지. 난 리어카에서 파는 500원짜리 빤스 한 장과 이후를 대비해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에서 뽑아서 그녀에게 갖다 주었고, 뒤처리를 다 하고 나온 그녀는 백합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우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더러운 년. 윤영아, 너 이사간 후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렇지만 네 정서로 넌 지금 분명 식구일 거야. 아무튼 이 글을 보거나 해도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연락하지 마라. 더러운 년. 건강하지? 윤영씨 어서 물 위로 나오시오. 그만 잠수 타고 당신은 우리 식구야. 이런 리플도 달려있고요. 그렇군요. L윤영 양입니다. L윤영. L윤영 양이 만일 분하시면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한 여자가 자기와 L윤영을 바꿔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든가, 혹은 나만 더러운 년이 아니다. 전현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상호 폭로전을 위해서 이 당당히 나서 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고스에서 우리가 제일 재밌어하는 게 상호 폭로전 아니야. 일단 한쪽에서 테러를 했으면 다른 쪽에서 보복이 가야 됩니다. 아주 즐거운 보복 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더러운 년. 꽃을 든 남자. 발음을 잘 해야 알아들으실 것 같네요. 꽃을 든 남자 말고요. 꽃을 든 남자. 학원 선생이 털어놓은 여고생 과외 비화. 우리 학원 선생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건데 웃겨서 마왕에게도 알려주려고. 우리 학원 선생 김모 씨. 때는 1990년대. 저희가 대학교 2학년 때 과외를 안 하다가 페이가 굉장히 세다는 말에 과외를 하게 됐대. 고3 여고생이었는데 그년이 약간 절벽증이 있었네 봐. 절벽증이라 하면 절벽이란, 그러니까 신체의 지방이 현저히 모자라는 체형이 절벽이니까 사춘기 이후에 2차 성징 이후에도 가슴 부위에 지방이 모이지 않아 현저히 지방이 모자란 상태를 나타냄. 이게 절벽증인가 봐. 그런 게 있나? 결벽증이네. 결벽증. 절벽증이 아니고 결벽증. 그치. 그럼 결벽증 그거냐. 사춘기 이후에 2차 성징 이후에도 가슴에 지방이 모이지 않아 심각히 가슴이 결벽이 되는 상태. 이거 좀 근데 안 통했을 것 같다. 고3 여고생이었는데 그년이 약간 결벽증이 있었대나 봐. 아줌마가 과외 오기 전에 잘 씻고 향수도 뿌리고 깔끔하게 하고 오라고 막 그러더래. 마음 같아선 때려치고 싶었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아무튼 순탄히 잘 과외를 하고 있었대. 그러던 토요일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을 가서 부어라 마셔서라 이러고서 새벽 6시까지 퍼마시고 집에서 뻗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9시. 과외가 오전 10시인데 그냥 대충 세수만 하고 향수 이빠이 뿌리고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도착해서 과외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에서 이것도 똥 얘기야 결국. 아이씨. 배에서 신호가 갈색의 공포가 뇌리를 스쳤는데 이 결벽증이 있는 여고생한테 선생님 똥 마려우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 딴에 머리를 쓴다고 수학책을 대충 이렇게 펴고서 어려운 문제를 20문제 정도 찍어놓고서 오늘은 실력을 테스트해보자. 이거 못 풀면 대학 못 가. 그러면서 문제를 풀게 하다가 선생님 있으니 방해되지? 비켜줄게. 잠시 화장실 좀. 이런 식으로 용케도 빠져나왔대. 어쨌든 화장실에 가서 앉았더니 그거 알지? 앉자마자 끝나버리는 거. 선생님 자신도 놀라서 이렇게 뒤를 닦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틱! 이상하다. 틱! 틱!
티끌 티끌 티끌. 물이 티끌. 아 씨바 인생 최대 위기를 직면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지. 그때 갑자기 선생님 친구가 변기가 고장나면 물을 부으면 된다고 알려줬나 봐. 물을 뒤에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붓고서 이걸 내려야 되는데 앉아서 일 보는 데다가 물을 점점 부으니까 이게 차오르더니 결국은 넘칠랑 말랑. 여기가 공공장소였으면 그냥 철판 깔고 몰래 나가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참 난감했더래.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학생이 20문제를 다 풀면 화장실 노크를 할 텐데 그때 학생에게 변기가 막혔구나 이렇게 느끼하게 말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똑똑 헉 선생님 왜 그러세요? 변기가 막혔구나. 선생님 왼쪽에서 두 번째 선반에 뚫어뻥 있어요. 아 그래 알았다. 철퍽철퍽. 변기에 물이 조금씩 빠져서 거기에다 다시 물을 붓고 또 물이 조금 빠지고 다시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쉬야 한 것 같은 색상을 간신히 만들어 놓고 나왔대. 나중에 여고생한테 물어보니까 여고생은 세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틱틱틱 하는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화장실 가서 선생님 도와드릴까 말까 화장실 앞에서 계속 고민했대. 그래서 안에서 막 낑착낑착 물 붓는 소리 다 듣고 왔다 갔다 막 다하면서 막 이런 소리 다 듣고 그걸 다 들은 거야. 야 처절하다. 그냥 우리 식구 같으면 선생님 똥 누러 갔다 올게 그런 다음에 딱 가서 화장실 문 빡 열고 나오면서 야 선생님 쌌는데 막혔거든 너 가서 좀 뚫고 와. 괜찮아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러면서 아마 여고생에게 변기를 뚫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오늘 노 팬티 여고생 환상 깨기 대작전. 이 여고생 환상 깨기 대작전을 지금 아주 여러 사람들이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고스 식구들 남자들의 가슴이 막 심장이 찢어지면서 안돼 막 지금 이런 심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고생들의 환상을 졸라리들 다들 깨고 있습니다. 이 못 말리는 연극부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 히로미라는 부장이 게이인데 이 주인공 남자아이를 좋아하죠. 근데 주인공 남자아이는 마코토라는 이 연극부의 부장인 예쁜 미소녀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약간 게이를 너무 희화해서 이 웃기게 한다라는 뭐 그런 좀 언짢은 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게이를 희화해서 웃기거나 중을 희화해서 웃기거나 수녀를 희화해서 웃기는 건 한두 개냐고. 그건 뭐 그냥 웃고 넘기는 건데 그 남자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나지 않아. 얘 보고서 이제 그 히로미가 와서 안아줘 뽀뽀대 해줘 막 이런 요구를 하다가 싫어 막 이러니까 앞에다 마코토 가면을 딱 써버려요. 그러면 얼굴은 마코토라는 여자이잖아요. 몸은 히로미지만. 그래서 바지를 딱 내린 다음에 엉덩이를 탁 내놓고 이 얼굴을 하고서 싸버릴 테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안돼 제발 그런 짓만은 후후후 자 이 얼굴을 쳐다봐 그리고 굵은 뱀 또아리가 나오는 걸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그 만화 진짜 저질이거든요. 만화 처음부터 끝까지 똥꼬하고 똥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똥 얘기가 나오는 거는 괴짜 가족이었나? 못 말리는 가족이었나? 언젠 뭐지? 거기 보면은 클린턴이랑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똥 싼 아저씨 너 알아 그거?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기차 안에서 똥 쌌는데 그 똥 싼 게 기차를 다 채우고 나서 나중에 결국 기차 전체가 폭발하잖아. 똥으로.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나이 먹도록 철 안 든 것들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 똥 얘기만 나오면 웃잖아. 똥 그럼 웃으니까. 똥이 뭐가 그렇게 웃길꼬? 우리 학교 S여고야. 알지? 마녀 양성집단 S동산.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들이 좀 장난을 잘 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치는 장난이 딱 3가지 있지. 횟수상으로 순위 매겨보자면 3위 가슴 음미하기. 괜시리 슬쩍 쓱 훑어보기도 하고 그냥 잽싸게 만져보기도 하고
무덤덤한 반응으로 뭐 네 맘대로 해라 식인 애들도 있고 움찔 놀란 애들도 있고 심지어 그 손길을 느끼는 변태식 애들도 있어. 그 하다 보면 가슴 크기 비교 및 뽕찬 애들 이 구별이 가능하지. 2위 엉덩이에 손도장 찍기. 우리 반은 화장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반이거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난 후에 우리는 수건이나 휴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물로 흠뻑 젖은 손을 그냥 무방비 무경계 상태의 대상 포착 캐치 바로 다다다다 달려와서 토실토실한 양 엉덩이에 덥석. 손등에 물기는 잽싸게 블라우스 자락에 쓱. 이거 당한 후 잠시 동안은 복도를 못 돌아다니지. 1위 엉덩이에 꿀밤 놓기. 우리 반 애들은 엉덩이를 가만히 두지 못하지. 점심 먹고 교실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앞에 가는 애 엉덩이에다가 톡 이건 좀 작은 엉덩이, 툭 이건 큰 엉덩이, 탁 이건 짝꿍댕이. 많이 하다 보면 양쪽 엉덩이에 한꺼번에 꿀밤 놓기, 5개의 손가락을 이용한 따발 꿀밤 놓기 등등의 응용도 가능해. 가장 쉽고 간편한 장난인지라 뭐 이젠 당해도 무감각하지 젠장.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본론. 이리 뛰고 저리 놀기 바빴던 어느 쉬는 시간, 화장실에 들러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나오는 내 시야에 한 여성이 포착되었어. 우리 반의 수많은 엽기녀 중에 한 명인 그녀. 이하 A 모양.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대충 예상이 가지. 바로 더더덕 덥석 더욱더 진한 손도장을 위하여 나는 기어코 두 손바닥을 꾹 누르고 있었다네. 근데 왠지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반질반질한 느낌.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이상한 기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허헛 빤쭈의 그 곡선 라인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당황한 그 A 모양에게 나는 굉장히 미묘한 표정으로 야 뭐야 뭘 양자택일이다. 하나만 택해라. T자? 아니면 노? 뻘뻘 발그레 더듬더듬 저기 불어짜샤 비밀로 할게. 저기 사실은 너 반짝반짝 너 오늘 노 반쭈? 급히 내 입을 틀어막는 A 모양은 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지. 노 팬티 그 이유인즉슨 등굣길 유난히도 밀리는 버스 안에서 뱃속이 심상치 않으면 느끼. 아 씨발 이건 다른 사연인지 알고 뽑았는데 아이씨. 이제 똥 얘기에 내가 몸서리를 치니까 다른 사연으로 들어간 척 했다가 똥 얘기로 이렇게 오는 방법을 다 쓰는데 미쳐버린다. 더 이상 밀려 내려오지 않게 꾹꾹 위로 눌러 참으며 버스에서 내렸단다. 응? 뱃속에서 쿠르르 막 요동치는 소리가 행여나 남한테 들릴까봐 두려워서 혼자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 학교로 향하고 있는데 순간 헛 뿌찍 매우 당황한 A 모양은 뱃속 위로 역류하여 밀려 들어간 나머지 갈색들에게는 감사함을 느끼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고심을 했댄다. 자꾸 감촉이 들어온 걸 어떻게든 참고 학교를 가고는 싶었으나 이게 너무 묵직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침 아무도 없던 좁은 골목길에 A 모양은 생각 끝에 으슥한 주차장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벗었대. 그리고 다행히 그리 많이 젖지 않은 속바지에 또다시 감사함을 표하며 입었댄다. 그 갈색 묻은 반주는 들킬세라 주차장에다 던져놓고 다다다다다 이상이 노팬티 사건의 전말이야. 행여 속바지라도 안 입고 왔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얼굴 벌개져서 고백하는 A 모양과 이런 사실은 절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 굳게 약속하고 입을 다물기로 했지. 바트, 이러한 갈색 얘기를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약속이란 깨트리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 불어버리고 있는 중이지. 하하, 으아, 이제 좀 속이 풀린 듯 싶네. 아무래도 다량의 고스가 숨어있는 바는 아니랄까봐 웃지 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이번 사건을 통해 또 여고생의 환상 깨기 작전 성공인 듯 싶다. 마지막 한마디 딱 외치고 끝내도 될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로 그녀는 오늘 노 팬티다. 윤영이 아니야? 윤영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밝혀야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지. 서운하네. 0.7% 일꾼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백했다잖아. 아직은 깨지지 않은 게야. 우리 고딩 마녀들 여고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니대.
사실 우리 고딩 마녀들은 여고생이 아닌 거야. 그것은 남고생이야. 남고생. 여고생이 아니야. 제발. 현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정신분열 양상으로 가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전부 여성이 아니야. 막 이런 쪽으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동화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고스 게시판은 대나무 밭이냐? 그렇지. 실명을 들고 와서 불어다. 그래도 얼굴이 빨개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직까지는 여고생의 환상이 유지될 만한 것이 그냥 노빤쭈? 라고 딱 물어봤더니 그럼 노빤쭈지. 야, 내가 오늘 학교 오다가 쫙 밀려 나오는 거야. 파! 그래서 벗어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지 않냐. 이런 식이었으면 그거야말로 이제 환상이 깨지는 얘기였겠죠. 일본에서 이 포르노를 사러 갔더니 그 일반적으로 파는 AV 배우들 있잖아요. 어저께 내가 린 노하라의 그 동영상을 구했다? 3개인데 자, 일단 얘기합시다. 훗. 왜? 린 노하라 예뻐.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귀엽게 생겼어. 한번 해봐. 아이씨, 방송하는 상상의 나를 펴면 안 돼. 사러 갔어. 그랬는데 이 안쪽에 AV 스타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예를 들어 ABC로 쫙 진열돼 있고, 뭐 A에는 아이 나가세, B에는 분꼬, C는 치사토, 아오누마, 뭐 치히로 이노우에,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있는 AV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정품 AV 여배우들의 것인데, 안쪽에 쫙 있는 거는 전부 그 언더그라운드 비디오나 희귀본, 그래서 대빨이 못생긴 여자가 나오거나 온갖 변태짓을 하거나 막 이런 건데 몇 개 출시 안 된 막 이런 희귀본이 매니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건 우리 돈으로 막 20만 원, 30만 원에 비디오 테이프 한 개에 그 뭐 살 수도 없거니와 사기도 싫지. 구경을 한다고 일단 쭉 한번 돌았는데 막 덩으로 범벅돼 있고 막 이런 섹션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하네 막 그랬는데, 두둥 한쪽 벽에서 나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여고생의 입던 반쭈 판매. 그 입던 반쭈를 일본 사람들이 통신 판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기는 했는데, 물건을 실제로 앞에 보니까 되게 경악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 취미 방향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일정한 숫자의 그 마니아가 있다네, 그게. 그래서 원통형으로 생긴 그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그 입던 반쭈가 들어있고, 그 원통 안에 그 반쭈의 원래 임자 여고생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바로 이 반쭈를 입고 찍은 사진이야. 교복 치마 밑에 반쭈 보이고, 그 반쭈를 이제 벗어서 요 통 안에 넣어서 그렇게 아주 파는 거래요. 근데 국물이 묻었으면 되게 비싸대. 재밌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저 드라곤볼에 나오는 크리링이나 무천도사처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머리에다 이렇게 빤스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 일본 만화에. 막 브라자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내 특기가 영숙이 빤스 뒤집어 쓰고 작업하는 거였는데, 그래야만 영감이 온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머리에다가 영숙이 반스 중에서 레이스 반스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뒤집어 쓰고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하고 있으면 영숙이가 오빠 바보짓 좀 제발 그만하라고 연애할 때 막 그랬었는데 그 반스 뒤집어 쓰고 쓴 곡이 무슨 곡인지는 내가 안 알려주지. 여고생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건 좋지만 이 음악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요새 곡이 잘 안 써지네. 한번 또 해봐. 영숙이 반스 빌려가지고 또 하여간 국물이 묻으면 더 비싸다는 그 말이 얼마나 웃긴지 나는 그 사람들이 되게 귀여워요.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 행복에 맞는 코드나 그런 어떻게 보면 반 장난스럽기도 하고 반은 너무 진지해서 웃기기도 한 막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고 재미를 찾는 데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위선도 떨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엄숙주의나 근엄주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재밌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게 만일 그 취미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내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좀 팔게 빤스 좀 주세요라고 그러면 내가 시칼로 모가지를 찔러버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거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무슨 성매매도 아니고 빤스 매매해가지고 서로 행복하다면 빤스 판녀는 돈 벌어서 행복하고 빤스 산 새끼는 그거 뒤집어 쓰고서 야 국물 묻었다 그러면서 킁킁거리면서 행복하다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몸서리를 치고 막 변태버리 욕할 것도 뭐 있어. 남의 일인데 지 일일 수도 있고. 이 일본 섹스샵에서 진짜 귀여운 걸 봤다. 뭐냐면 남녀의 인공성기를 팔잖아요. 그래서 인공 버자이나 실리콘으로 만든 그래서 안에 뭐 이렇게 배터리도 들어가고 이 스위치 키면 부르르 이렇게 떨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게 이렇게 쭈물떡 이렇게 쭈물떡거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 남자 성기는 표면이 막 오돌도돌하게 막 이렇게 좀 흉측하게 생긴 것도 있고 진짜 성기랑 똑같이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배터리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전 세계에 있는 섹스샵에 있는 뭐 뻔하거든요. 섹스샵에서 파는 게 한쪽에는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터 섹스할 때 뭐라 그럴까 뭐 이 마약 종류는 아니고 그냥 약간 기분을 돋구어주는 그런 합법적인 약물류를 이제 몇 가지 팔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인공성기류가 쭉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형들 바람이 이렇게 후 불어넣는 거에서부터 조금 정교한 거 비싼 것까지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켠에는 형형색색의 칼라 콘돔하고 그 다음에 특수형 콘돔인데 대가리를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뭘 이상한 걸 좀 모자를 이렇게 화이바를 좀 씌워놨다든가 이런 콘돔을 팔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일본에서만 목격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조성기에 남자 께 있고 이렇게 여자 께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손이 있어. 손 손목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스 패밀리에 손이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그 손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양으로 생긴 손이 이렇게 손목까지 뜩 돼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키면 손이 꿈찔럭꿈찔럭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손으로 하는 거를 대신 기구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평생 소원이 누른밥이라더니 인조 기구를 통해서 기껏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도 손으로 된 걸 싸가지고 갑자기 낙타 얘기 생각나는 거지. 낙타 얘기.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사막에서 혼자 헤매다가 낙타 한 마리를 발견해서 낙타랑 같이 가는데 그 목마르고 힘든 와중에서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낙타 뒤로 돌아서 낙타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낙타가 뒷발길질을 해가지고서 콧뼈랑 막 옥수수 부셔지고 눈깔 튀어나오고 졸라리 맞은 거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비행기 한 대 슝 또 떨어지더래. 그래 낙타랑 같이 존나 뛰어갔는데 여자 하나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주무르고 인공호흡하고 막
남아있는 얼마 되지도 않은 물 막 먹이고 이래요. 살렸다. 그런 다음에 여자가 생명의 은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무릎을 빡 꿇더니 정말 불타는 거절할 수 없는 눈초로 이 여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소원이 있어 들어주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다가 각오한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한숨을 탁 쉬고 말씀하세요. 딱 그랬더니 낙타 다리 좀 잡아주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손 모양의 기구를 보고서 정말 일본 사람은 독특한 민족이다. 아 진짜 그 일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심야에 하는 것 중에 극지의 오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극지의 오난이. 극한에 오른 오난이야. 오난이 아시겠지만 마스터베이션을 긋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와서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게 뛰어난 방식인가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경쟁 대회인데 3등이 손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하고 한다였어. 그럼 여자가 해주는 것 같다 이거지. 2등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고무밴드를 2번, 3번 돌려가지고 손목에다가 꽉 묶는 거야. 그 다음에 한 2, 30분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고 안 통하지. 손에 감각이 없어지고 허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거야. 마스터베이션을. 그럼 지 손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까 남이 해주는 것 같잖아. 이해가 안 가? 1등 간발의 차인데 매니큐어를 칠해. 고무줄을 묶어. 그런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손을 자기 허벅지 밑으로 해서 가랭이 안쪽으로 빼는 거야. 남의 손인 것처럼 보이게 각도가. 걔가 우승했잖아. 간단한 방법으로 남의 손인 것처럼 느끼게 하려면 그 기구를 사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극지의 오난이 출전자들이 사용할 만한 기구인데 여자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협박해놓고서 자 손으로 해줘 하는 놈도 있나? 오늘도 시덥지 않은 소리로 하루 해가 저무는데 주드의 Realize하고 초코 크림 롤스의 클라크 내일 봅시다.